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관심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에서는 이석형 예비 후보가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고,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에 광주 광산구을 출마를 두고 반발도 잇따랐습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으로 버스 기사들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사들의 휴게 공간 등 노동 환경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농기를 앞둔 봄철 농촌에서 논두렁 태우기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불 등 큰 화재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패하면서 전남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8개 선거구 가운데 7곳의 경선이 끝났습니다. 광주에서 살아남은 현역 의원은 광산을 민영배 의원뿐입니다. 민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분류돼 민주당 텃밭이 현역 물갈이와 동시에 친명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결국 이제 현재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지조 체제를 인정하면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좀 더 확실하게 싸우라는 그런 의도가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남은 광주 서구갑 민주당 경선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전남 선거구들입니다. 3월 10일부터 민주당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전남 10개 선거구 본선 후보자들이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 몇 명이 살아남느냐가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 가운데 이계호 의원이 단수 공천된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서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에 현역 의원들이 경선 최종 후보로 올라와 있습니다. 역대 광주 전남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은 18대 52%, 19대 35%, 20대 47.3%, 21대 83% 등입니다. 광주 민심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한 상황. 이 같은 물갈이론 민심이 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줘 현역 의원 가운데 몇 명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이석형 예비 후보는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역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며 앞만 보고 무능한 정치, 책임 없는 국회의원에게 회초리를 들겠다고 단수 공천을 받은 이계호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석형 후보에 따르면 당초 박노원 후보와 무소속 단일화를 하려고 했지만 박 후보가 당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광주 광산구을 출마와 관련해 광산구을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반발했습니다. 진보당 전주현 후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 공동대표의 광산을 출마는 철새 정치, 기득권 꼰대 정치의 전형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광산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출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미래 3지대 대표 주장은 자만이자 오만이라며 광산 친명, 비명 경륜장이 아니라 민생 격전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하게 일해야 할 목포 시내버스 기사들이 버스 안에서 쪽잠으로 버티고 있다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앞서 전해드렸죠. 식사 공간은 물론이고 화장실조차 편히 사용할 수 없는 기사들의 상황에 많은 시청자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댓글을 한번 살펴보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하는 건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분들에게 컨테이너가 말이 되나? 빠른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버스기사들의 노동 환경이 조속히 개선되길 바란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준공영 버스 운영 체계를 구축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와는 너무 달랐던 행정. 왜 이렇게까지 허술했을까요? 목포시의 버스 노선 개편 관련 예산을 살펴보니 버스 기사들의 휴게 시설 등은 애초부터 고려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목포시가 당초 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해 세웠던 예산은 모두 3억여 원.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버스 노선 개편 관련 용역에 사용됐습니다. 임시차고지 조성을 위한 금액은 9,200만 원으로 노선 개편이 최종 확정된 이후 별도로 추가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바닥공사 비용 8천만 원과 부지를 2년간 임대하는 비용 1,200여만 원만 명시돼 있습니다. 기사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 시설인 휴게시설은 일체 계획하지 않은 채 땅만 사들인 겁니다. 목포시는 버스업체 측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업체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센터 화장실을 쓰기로 논의한 건 그럼 이것도 업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사측에서 그거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선 축소와 버스 감차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이 임시 차고지를 통해 연간 1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목포시. 예산 절감이라는 청사진 속에 버스 기사들의 안전한 노동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새 차고지로 다시 가봤습니다. MBC 보도 이후 지난 주말에서야 마련된 수도시설에서 차량 청소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만들다 보니 배수 시설도 없어 인근 차고지와 비교해도 열악하기만 합니다. 차량 주차를 위한 바닥 따지기 공사 역시 앞으로 한 달가량 더 걸리는데 지금도 인근 민원에 편하게 주차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동 걸어놓으면은 이제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고요. 그래서 차를 지금 여기다 앞에다 못 세우고 뒤편에 쭉 이렇게 세워야 되고. 전문가고 베테랑이니까 알아서 운전하시겠지 하지만 10시간가량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민감해야 될 교통신호가 대응 속도가 둔감해지거나 졸음이 오거나. 목포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30%를 국비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정식 차고지를 짓겠다는 계획. 하지만 그 전까지 최소 2년에서 3년의 시간 동안 40명에 달하는 버스 기사들은 열악한 임시 차고지를 계속 사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영농기를 앞둔 봄철 농촌 지역에서는 월동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농민들이 논두렁을 태우곤 하는데요. 사실상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계속되는 논두렁 태우기 때문에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까맣게 타버린 농로 주변으로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전남 해남군 산이면에 간척지 일대에 있던 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5시쯤. 불이 쌓여있는 퇴비로 옮겨 붙으면서 70개가량의 곰포 사일리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근에서 논두렁을 태우다 불씨가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두렁 소각으로 이제 불씨가 곰포 사일리지 쪽으로 확대돼가지고 이제 연소가 발생한 거고요. 농민들은 잡초 제거와 함께 월동기, 해충 제거를 위해 논두렁 소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잡초 제거해서 하는 거지. 병해충 방제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고. 봄 되면 그러면 부하에서 유충이 나와가지고 풀을 먹고 이제 자라잖아요. 하지만 이 같은 논두렁 태우기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논두렁 태우기가 땅속에서 월동하는 해충 방제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 조사 결과 월동기 논두렁에는 해충보다 익충이 더욱 많을 뿐만 아니라 소각 중 토양 속 최고 온도 역시 지속 시간이 짧아 해충 방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두렁 태우기는 전문기관 실험 결과 해충보다 익충이 더 감소되는 등 실질적으로 월동해충 방제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실효성 없는 논두렁 태우기가 오히려 산불 등 더 큰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인근 가건물, 건축물의 또 산림지역 이런 부분에 연소확대가 돼서 많은 재산 피해가 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 논두렁 태우기를 하다 발생한 화재는 모두 770여 건에 이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완도 지역 전복 폐사 어가들이 지난해 8월 전복 집단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군과 수협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복 폐사 피해 소송에는 완도 지역 50여 명이 참가해 최근 법무법인 2곳과 소송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했고 조만간 1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송 참여 어민들은 전복 재해보험 가입 어가들로 지난해 고손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에 완도군이 바다수온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며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협에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새천년 건설에서 62억 4천만 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와 새천년 종합건설의 2023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 케이블카는 새천년 종합건설로부터 62억 4천만 원의 단기 차입금과 새천년 종합건설이 연대 보증을 서고 있는 OK저축은행으로부터 97억여 원 등 모두 17개 저축은행으로부터 515억 원의 장기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지난 2022년 영업이익이 90억 원에 달했으며 새천년 건설이 주식 60%를 소유한 대주주였지만 지난해 대주주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민속문화예술특구인 진도군에서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오늘 개막해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진도군 홍보대사인 가수 송가인의 공연으로 시작된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바닷가 길이 2km, 폭 30에서 40m로 열리는 것을 기념해 54종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가 축제 기간 계속됩니다. 이번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시각은 내일은 오전 6시 40분과 오후 7시, 모레는 오전 7시 20분과 오후 7시 40분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전남대 병원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됩니다. 전남대 병원에 따르면 전남대 병원 본원에 오늘부터 군의관 1명과 공보의 7명이 파견되고 화순 전남대 병원에도 군의관 3명과 공보의 8명이 투입됩니다. 병원 측은 내일까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13일부터 진료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선대병원도 정부에 인력 보충을 요청했지만 정부로부터 아직 공보의를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일 활동으로 퇴학당한 목상고 학생 김병용 독립운동가가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목상고등학교는 최근 국가보훈부의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 캠페인의 하나로 제작한 94인의 졸업 앨범에 현재 목상고인 당시 목포 공립상업학교 재학생 김병용이 등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은 독립운동으로 부당한 징계를 받아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학생 독립운동가를 위해 마련한 캠페인으로 복원된 사진이 담긴 졸업 앨범은 지난해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졸업식 현장에서 후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목포 출신의 극작가이자 연극 연출가인 김창일 씨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고 김창일 씨는 드라마 전원일기를 집필한 차범석 선생의 제자로 목포 시립극단 창단 상임 연출을 지냈으며 희곡 갯바람과 붉은 노을 속의 허수아비로 남아 등을 써 전국 연극제에서 희곡상을 5차례, 제28회 이해랑 연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3일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긴 채 숨진 특수학교 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강진경찰서와 강진교육청, 강진군청은 오늘 회의를 통해 이번 주까지 해당 학교의 기숙사와 고등학생을 상대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